네, 안녕하세요. 이크조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저도 작은 회사를 하나를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의 노하우와 팁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창업을 하게 되면은 세무사와 계약을 해야 되는데요. 이 어떤 세무사를 찾아야 되는지가 굉장히 막막합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저는 두 번의 창업을 하면서 세 번의 세무사와 계약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지인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뭐 형들을 찾아가서, 뭐 사업을 먼저 한 형들 찾아가서, 형네는 어디 세무사랑 일을 해, 뭐 거기는 뭐가 좋아, 어떻게 알게 됐어, 뭐 얼마를 내, 뭐 이런 것들 물어보게 되죠. 근데 딱히 그 세무사와 관계를 하면서도 그 대표들이나 뭐 회계 담당하시는 분들이 뭐 제 주변에서는 그렇게 딱히 똑 부러지게 뭐 이렇게 답을 주지는 않아요. 뭔가 이렇게 너는 너네 회사는 네가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야라는 이런 뉘앙스를 굉장히 받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쉽게 찾는 하나의 플랫폼이 있습니다. 바로 세무통이라는 건데요. 제가 오늘 이거를 잠깐 쓰면서 간략하게 한번 리뷰를 드릴게요. 일단 세무통을 치셔서 들어오신 다음에 홈페이지에서 우측 상단에 견적받기를 누릅니다. 견적받기를 누르고 뭐 아래 것들 4가지 메뉴가 나오는데 월 기장 관리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매달 지불을 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 인건비 신고, 뭐 각종 신고, 법인세 신고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해주는 서비스를 받게 되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이고 이제 법인이기 때문에 기장 관리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기장 월 관리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뭐 세무조사가 나왔다거나 뭐 잘 되셨겠죠. 그러면 세무조사가 나올 정도면 부럽습니다. 아니면은 뭐 상속, 뭐 양도, 뭐 이런 것들 이벤트가 있을 때도 견적을 요청할 수 있으니까 단발적으로. 그리고 뭐 개인 사업자분들은 뭐 단발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2번밖에 하지 않으니까 뭐 그런 것들을 요청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기장 월 관리에 대해서만 얘기를 드릴게요. 자, 이제 매달 돈을 지불을 하고 서비스를 받는 것이죠. 일단 뭐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뭐 이름 쓰셔도 되고요. 뭐 상관없습니다. 대표 이름 쓰셔도 되고 아니면 상호를 쓰셔도 되고 어차피 상담원한테 전달되는 이제 견적을 받기 전에 이제 세무통에다가 저희 이제 인적 사항을 넣고 이제 승인을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름이나 상호명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핸드폰 번호를 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거의 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뭐 하루 이틀 안에 세무통 쪽에서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오고요. 세무통 담당자가 뭐 기본적으로 이것저것 몇 가지를 물어봐요. 물어보면은 거기 이제 답을 하시면은 문자로 견적서들이 쭉쭉쭉 날아오게 됩니다. 네, 제가 해봤을 때 문자로 견적서가 뭐 적게는 5개 또는 뭐 10개 정도 뭐 이렇게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럼 그 문자에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은 견적서를 상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견적서들을 보고 가격과 또는 그 아래 내용들이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어떤 서비스를 한다. 그리고 상세 보기를 들어가면 그 예전의 리뷰와 그 회사의 업력이나 또는 세무사의 이력, 양력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비교를 하시면서 네, 계약할 세무사를 고르시면 되고, 골랐다고 해서 바로 계약이 진행이 되는 건 아니고 미팅 요청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몇 군데 미팅을 다녀보시면은 이제 겐또가 쓰겠죠.
네.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세무사분들은 이제 세무 대행을 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해 주시는 분들이죠. 그런 회사고 계약을 맺고 인제 위탁을 맡겨서 저희가 아직 성장하기 전까지 세무 대행을 인제 대신해 주시는 분들인데, 미팅을 하다 보면은 뭐 이것도 해 드릴 수 있고 저것도 해 드릴 수 있고 이런 서비스도 있고 "이런 거 모르시죠? 뭐 이런 걸 저희가 해 드립니다." 이런 영업을 하세요. 대부분 세무사의 세무 대표분들이 영업을 뛰시고, 실무는 거기에 그 일을 하고 계시는 다른 실무진 분들이 계십니다. 뭐 실장님, 주임님, 무슨 대리님 이런 분들이 실질적인 세무 일은 그분들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자가 생겨요. 뭐 제가 뭐 다 아는 건 아니지만은 대부분 제 주변이나 뭐 물어봤을 때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미팅할 때는 뭐 이런 서비스들이 있는데 대부분 그런 것들은 회사나 대표님 스스로가 찾아 먹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뭐 알려주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뭐 어쨌든 뭐 처음에 소개라도 이런 안내라도 인포메이션이 있는 분들이 그래도 감사한 분들이죠. 근데 그런 게 아예 없는 분들도 계시고, 어쨌든 세무 대행이라는 거는 뭐 부가세 신고, 법인세 신고, 그리고 절세, 이게 메인 키포인트고 거기에 부합되어 있는 기장이나 재무제표의 작성, 뭐 여기까지가 기본 과정이에요. 그 이후에 뭐 백워시로 들어오는 서비스들은, 그런 걸 알려주는 세무사 분들은 굉장히 감사한 분들이고, 또는 그런 서류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도와주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죠. 근데 그런 분들을 만나기까지는 사실 쉽지 않은 어떤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세무사나 그런 서비스에 어떤 기대면서 우리 회사의 어떤 승패를, 회사의 어떤 성공을 의지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들은 스스로 잘 챙기면서 나아가야 되는 방법들을 조금 연구를 하시고, 그래서 세무통으로 어떤 세무사를 고르는 게 좋냐 이런 거 사실 답은 없습니다. 답은 없고, 글을 잘 읽어보시고 촉을 믿으세요. 네, 촉을 믿으시고, 그리고 쓰시다가 계약을 하시다가 또 이렇게 계약을 변경하고 해임을 하고 또 다른 세무사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하나의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굉장히 좋은 곳과 계약을 하면은 굉장히 운이 좋겠죠. 근데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러니까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세무사분들은 대부분 영업을 뛰시고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지만은, 그 저희 회사를 담당해 주시는 분들은 다른 직원분들이 배정이 될 것이다 라는 것들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이런 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기장대리 용역 계약서. 네. 뭐 이런 달력은 대부분 세무사에서 다 제공해 줍니다. 세무 달력이라고 월마다 어떤 세무 일 처리를 해야 되는 날짜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 이 달력을 항상 데스크에 놓고 체크를 하면은 크게 뭐 누락되거나 빠뜨릴 일 없이 세무 일을 잘 볼 수 있을 거라고, 스케줄을 잘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